2026년 네. 운세를 선생님과 많이 촬영을 했는데 77년생 뱀띠 분들 운세도 촬영을 했거든요. 많이 했죠? 네. 두 번 오는 거 같은데요? 그쵸. 이제 뭐 운세도 띠별 운세도 촬영했으니까. 맨날 같은 얘기를 계속 리바이벌을 계속 해야 되니. 근데 저는 오늘 좀 깊숙이 들어가서 선생님께 촬영할 때마다 좀 월생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잡아주신 것 같아서 2026년도에 조금 잘 풀릴 수 있는 월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월생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미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설명보다는 좀 이렇게 뽑아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00만 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자꾸 새. 그 정사년생이 정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정사년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점쟁이? 그래 점쟁이라고 그래. 점쟁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화라는 거를 갖다 뭐로 보느냐면은 그걸 불로 봐. 네. 정화를. 그러니까 정산의 뱀띠만 가지고 뱀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뱀이라는 것도 우리는 불로 본다고. 사주에는 뱀이 연상이 잘 안 돼. 말이 연상이 안 되고 불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연상이 독자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인식 전환을 시키려고 해서 이게 근데 우리 독자들은 뱀 띠면 뱀 생각하고 있잖아. 말 띠면 말 생각하고 쥐 띠는 쥐새끼 생각하고 있고 십이지신 이게 너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십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이지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12동물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쥐를 설명한 건데 이 쥐는 익숙해지고 어렵게 쥐는 익숙해지고 잘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자가 보기에는 그 정화라는 것이 정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불로 얘기하고 사화도 불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으로 이게 불이 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래. 나무가 하늘 땅으로 쓰게 되면은 기둥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기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얘기하면 정화가 사화에 뿌리를 두었다. 정화가 사화에 왕근에 했다. 왕근이. 그러니까 정화라는 불이 사화라는 큰 불 위에 쓴 거죠. 그러니까 불꽃이 타오르는 어떤 아니면 또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어떤 또 한낮에 그 구름 한 점 없는 한 4월, 5월, 6월에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해 줘야 된다니까. 그런 걸 이해를 안 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뱀띠만 알고 앉았고. 좋은 사람은 몇 월생이에요? 딱 집어서. 만약에 좋은 사람을 얘기하려면 옛날에 우리가 무신, 기우,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무신이면 8, 9, 10, 11, 12 양력으로 1월까지. 왜냐면 이게 정사년생인데 가을로 들어가면 정사년 불도 식을 거 아이가. 가을 3개월이면 8월, 9월, 10월은 불기운이 약간 줄지. 근데 겨울로 들어가 봐. 겨울로 들어가면 불기운이 많이 죽지. 그죠? 불기운이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주 중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시간이 그러니까 정사년의 8, 9, 10월서부터 양력 1월 달까지라는 게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 되는 거냐면 저녁 3시 반서부터가 돼. 1년으로 하면 8월서부터가 하루로 얘기하면 오후 3시 반서부터가 저녁이 되고 1년의 저녁은 8월서부터 저녁이 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사년생이라 하더라도 가을 8, 9, 10, 11, 12 양력 1월에 태어난 사람은 추운데 8, 9, 10월보다 11월, 12월, 12월에 들어가는 양력 1월 달에는 11월, 12월 양력 1월 달에 들어간 사람이 더 차가울 가능성이 높지. 그럼 불이 꺼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 시간에 태어났어. 만약에 겨울생에 11월, 12월, 1월생이 정사년인데 태어난 게 정사년이 아무리 뜨거워도 겨울을 이길 수는 없잖아. 정사년이 불에 태어났다고 해서 겨울에 정사년생만 겨울에 뭐 반팔 입고 다녀? 그런 건 아니거든. 불이 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이 위험하거든. 불이 많을 때는 지랄인데 아까 6월, 7월은 조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정사년생들이 6월,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뭔가 올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뭐 자기를 확신하고 과신하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할 건데 만약에 정사년생들이 11월이나 한 11월, 12월, 양력 1월 이건 또 임자월이라는 게 뭐냐면 물과 물밖에 없는 거예요. 12월 달에 물과 물밖에 없는 거 엄동선이니까 불이 잘못하면 꺼질 가능성이 높지. 근데 저녁에 태어났다 봐. 저녁 시간에 오후 3시 반서부터 5시 반
5시 반서부터 6시 반. 7시 반. 7시 반서부터 9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저녁 시간에 태어난 거거든. 이해되죠? 네. 저녁 시간에 태어났잖아. 요 저녁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왜 밤 시간을 빼냐? 더 추워질 때 뜨거워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추워질 때 뜨거워지면 불이 물하고 싸워야 되니까. 불이 금을 녹이는 건 괜찮거든. 저녁 시간은 어느 정도 차가워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 기우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차가운 것은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더라도 저녁 8시서부터 저녁 3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를 1등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1시간 더 써서 1시간 더 쓴다고 그러면 1시간을 더 쓴다고 하면은 11시 반까지. 거기 금이 하나 붙어 있거든. 그래서 오후 3시 반에서 정확하게 하지만 오후 3시 반에서 저녁 11시 반까지가 그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매우 유리하고 또한 아침에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매우 유리해. 그럼 불리한 걸로 얘기하자면은 5월, 6월,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을사월이거든. 5월은 또 을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거야. 불 밑에 사화가 불이라고 그랬잖아. 정사년생이 사화가 불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사년생들이 5월에 태어나면 불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거든. 그러니까 을사, 병호, 정미까지가 불이야 거의. 그러니까 정사생들 중에서 5월, 6월, 7월생이 매우 불리해. 사기당할 가능성도 높고 관제 구설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고 소송하는 사람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이미 작년 후반기서부터 닥치고 있는데 작년 10월이나 11월 전반기에 10월 전반기 11월 전반기에 안 좋았던 사람이 만약에 5월 정사년생이 5월 6월 7월 태어났다면 거기에 낮 시간까지 낮 시간으로 아침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에 태어났다면 올해 절단날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다 타버리면 죽은 거 아닌가? 노인네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50 몇 세니까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부도 파산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사년생이 타고난 달이 그렇게 극단적이에요. 5월, 6월, 7월은 매우 뜨겁고 또 그리고 11월, 12월, 1월은 매우 춥고 이런 거 그러면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유리한데 그래도 정사년 자체가 뜨겁다 하더라도 태어난 게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 시간 11월, 12월 양력 1월에 태어나서 저녁 시간에 오후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반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올해 유리할 가능성이 10중 7할이 넘어요. 여기까지.